안녕하십니까, 이상현입니다. 자, 2011년 행정고 총론 시험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죠? 이번 문제 쉽지 않았다, 어렵다,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문장이 정말 길죠. 그죠? 답답할 정도로 깁니다. 그죠? 따라서 시험장에서 느낀 사람들은 아마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문장이 많이 길어질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는 절대 풀 수 없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풀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1번에 답이 있다. 바로 찍고 나와야 되거든. 그것을 2번, 3번 다 읽고 있으면 절대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번에 답이 있다. 이 확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예외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죠.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1번에 답이 있어도 불안하죠. 혹시 2번이 더 틀린 게 아닐까? 3번이 더 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답을 1번에서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없고 다 풀지도 못하죠. 그래서 행정법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큰 산과 국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것마저도 지문이 긴데 이 행정법마저도 지문이 아주 길죠. 그래서 이 행정법의 소리가 빨리 풀지 않는 한은 영어나 국어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시험 자체가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 내에 풀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막상 나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 평가는 아마도 쉬웠다, 어려웠다 입장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쉬웠다는 사람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한순간에 생각해내는 기억력 아시겠죠?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이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딱 보는 순간 그거 그 판례네 그 법이래 끝나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으면 이미 다 끝난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 행정법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어질수록 빨리 푸는 방법은 정확한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고 원칙은 첫째, 둘째, 예외는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꼭 손가락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는 건데 행정입법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부대장 그 문제죠. 1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과 불령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틀린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아무도 틀린 사람 없죠. 즉 이거는 법행이다. 법행. 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 형식의 행정규칙. 학설은 대립하는데 판례는 뭐다? 판례는 보통 법행, 행법 이야기할 때 법규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럴 때 보통 실질설이거든. 실질설. 법행은 행이고 행법은 법이지. 그러나 예외가 있죠. 이 법행 중에서 둘로 나뉘죠.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통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래서 불령 형식은 원칙대로 법규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대부에 따라서 법규인지 아닌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린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2번 마찬가지 독점법 근거한 불공정 거래 행위 고시 이름 많이 나와 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고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순수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고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한 걸 봐서 뭐다?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위임을 받은 고시니까 이거는 행법. 행법은 통설 판례 일치하죠. 법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다음 3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하여서 바라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성력도 갖는다. 틀린 건 누구나 다 알고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으니까. 4번 고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추 성격을 가지면 법규명령 행정규칙이지만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맞죠? 즉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법규명령 같은 것들은 추상적 기준이니까 직접 통제가 아니라 간접 통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모의 경우에는 직접 통제한다.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즉 처분이 될 수 있죠. 언제? 처분같이 생겨먹으면. 그죠? 따라서 처분적 법규명령은 직접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문제, 하급 문제죠. 하급 문제. 그 다음 2번 보시면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과론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 책에 누구나 책에 다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죠? 자기구속에 대한 거죠. 그래서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에 따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뭐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하는 헌재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법원은 내용적으로 인정한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대법원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게 있다고 했죠. 그걸 뺀다 하더라도 뭡니까? 헌재는 명시적으로 자기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단어를 찾는 거죠. 그죠? 정답은 3번인데 문제는 그 자기구속의 근거가 뭐다? 학설이 대립하지만 평등원칙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판례 입장은 평등원칙이냐 신뢰보원칙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판례 입장은 정확한 게 아니고 이 판례에서만 그렇게 대충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 하는 그런 말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통솔 입장은 평등원칙에 근거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처분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등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절차법은 뭐라고 했다? 사전 절차죠. 사전 절차. 그래서 뭐가 빠지느냐? 특수한 거 빠집니다. 그리고 사후심사 빠집니다. 그리고 권력분립 관계된 거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감사원, 선관위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일반적인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이런 것들은 절차법에서 적용 제외사항이 아니죠. 보통의 평상적인 경우니까. 4번은 뭐다? 심사 청구, 안전심판, 심판 어쩌고 저쩌고 다 뭡니까? 사후적 구제죠. 당연히 이것들은 빠지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뭐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